이게 인권보도준칙이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재갈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한테는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한테는 길을 막는 그 인권 보도준칙입니다. 인권보도준칙의 그 8장이 성소수자, 이거 성소수자 이거를 인권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언론과의 보도준칙 그리고 언론사들하고 보도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언론사들을 길을 들여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스스로 요 뒤에 보면은 실천 매뉴얼이라고,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인권위원회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거. 자기들 벌써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썼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성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를 쓰는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동성애로 표현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이런 얘기 쓰면은 인권위원회에서 전화가 날아가겠죠. 이게 보도준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호모 이런 얘기 요즘 못 씁니다, 언론이. 그리고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이런 얘기 언론에서 못 쓴다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 발언 들어요.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 바르대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 발언을 표현을 합니다. 이거 아예 이거는 국민이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 동성애를 학문성교와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동성간 성애기를 막연히 동성애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문성교라는 얘기도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자를 혼동하게 해서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커밍아웃이란 말 있죠. 커밍아웃이란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것도 쓰지 말라. 이게 편견을 가지고, 왠지 죄를 친 사람이 그 고백하는 것처럼,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커밍아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조장, 만연, 유행, 은밀한, 파문, 논란 이런 단어 쓰지 말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충격, 경악 이런 얘기 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뒤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또 특정 질환하고 우리 에이즈 같은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도하지 말라는 게 보도준칙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10,000명이 있고 발병자가 한 2,000명 있다든가 그런데 이게 지금 90%가 에이즈 환자가 남성 그 비율이 동성연애자 비율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동성연애자를 정신질환으로 묘사하지도 말고 특정 질환하고, 특정 질환이라는 건 에이즈겠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도도 하지 말아라. 그럼 국민이 뭘 알죠? 국민이 그럼 1조 가까운 세금을 들여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권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세금을 걷고 세금을 정당하게 쓰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단순히 과반수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밑에 보면은 이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아닙니다. 누가 동성연애자 광고를 냈어요. 우리 지자체에 보면은 영업용 광고도 잘 못 내잖아요. 돈 주고 하는 건데. 구청에 그 옆 주변에 그 전자게시대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게시대에다가 누가 동성연애자가 광고를 낸 거죠. 누가 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거를 광고를 하겠다고 구청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 안 된다. 이게 애들 다 보는데 이런 광고 안 된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거절하는 거 제발 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 결정문까지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인권교육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가 철회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권교육 지원 법안이 뭐냐면 결국에는 거기에 똑같습니다. 성소수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권교육 지원법이 발행이 되게 되면은 그 인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나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돈을 할애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더럽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하는지, 이 스스로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뭐 시비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순간에 인권위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소수자 이거를 세게 들고 나오기 전에 이미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걸로 해서 언론을 길을 드러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언론이 인권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을 질 일이 너무 많고, 그것이 법원에 갔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으면 사법법 그대로 받으니까 손해배상을 지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 꼼짝을 못해요, 언론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인권 침해 결정이 나면 그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인권위원회를 두고 싸우겠습니까? 아까 우리 여기 한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정부가 아니고 이거 무슨 정치 보위부 같은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일 아무리 잘해도 또 인권에 위반되니까 손해배상 물어야 되는 거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찍히죠, 우리 사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거를 사법부 판사가 거부를 했을 때에 그 판사가 오로지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됐을 때는 이게 전체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전체주의 세상이에요. 말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보도 준칙,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이 성소수자뿐만이 아니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문제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이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 권고안이라고 결정문이 있어요. 이것도 동성위원회에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안 넣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금지법안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이 되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보다 우선할 것 같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법이 돼갖고 이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의 합법성을 주장을 해버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권고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문의 결정문까지 홈페이지에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뭐 제3부로 5부로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시키자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안이 한번 나오는 순간에 이게 뭐 공산주의고 뭘 떠나서 아마 개인의 자유는 압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 권고안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놨나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성전환 수술을 의료보험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요. 이게 지금 건강보험요양급의 기준에 규칙에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이거 지금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전환 수술의 자유, 개인의 자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자변에서 처음 지난번 바른사회하고 토론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기독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자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옛날에 과거에 동성애가 있었다고 로마법에서는 형법으로 처벌받았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것이 법원인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덕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동성애가 도덕이 무너지니까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했죠. 근데 오랜 기간에 교회법에서 이게 저절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금지하거나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에서는 군형법에서만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거나 어떤 누구도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무슨 공무원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그거는 하나를 구제하면 되는 개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나,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는 순간에 내가 혐오할 권리를 상실한 것을 떠나서 내가 혐오한다는 나의 양심의 자유마저도 침해돼서 내가 혐오할 수도 없습니다. 혐오한다는 표현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사회이든 조직이든.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동성연애자 사기로 동성연애자는 취업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뒀을 때 그 규정이 인권위원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전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겠습니까? 동성연애자인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채용해놓고 나중에 드러났을 때 어떠한 제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달래는 방법은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 안 하고 편한 보직으로 빼줘야죠. 이것이 하나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법으로 규제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이것이 만연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떤 우리 사회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다시 반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우매한 조용히 그냥 개인의 삶을 그냥 살아가던 동성애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동성연애자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 사람들 다친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